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 한파특보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또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크게 춥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6도가량 높아서 3도에서 4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이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황둔 삼송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황둔 삼송마을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일보 연결해서요. 이 도내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2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 신림면 구왕리 골프장 공사 현장에 싹쓸이 벌목이 공식 확인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공사 현장의 주민, 관계기관 공동조사의 현실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최근에 구왕리 골프장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와 달리 단기간 내에 일괄 벌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와 멸종 위기 중인 하늘다람쥐 변화 양상 정밀 모니터링 또 보호 방안의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주변이 공항 이용객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은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 차량이 공항 인근의 곡교리 먹을거리 단지의 상가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놓으면서 상인들이 영업에 차질을 호소하고 있고 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횡성군과 경찰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도 평창군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군 관내 약 6,400여 개 사업체가 대상이고 이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종사자 수 등 10개의 공통 항목과 외국인 종사자 수, 또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 이 2개의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 조사로 진행되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서 전화 조사와 배포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요.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청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영월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2차례 이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 3차 네네. 또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먼저 이 사업의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뭐 또 지난 12월부터 더 크게 재확산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 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되었고 뭐 이런 분들을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 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초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냐. 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요. 그럼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그 지급 대상은요. 우선 이제 영월 군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1월 25일, 22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제 국민분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하고 영월군에 거주를 등록한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영주권자 뭐 이런 분들이 되죠. 네.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2022년도 1월 25일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는 분들이 일단 대상자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요. 예. 네.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인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요.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중복 수급은 안 되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영월군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전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28일부터 이제 우선 개시를 하고요. 오프라인은 3월 14일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이달 28일 이제 온라인이 28일. 온라인으로요. 예. 온라인은 이제 다음 달에. 오프라인이 다음 달. 예, 오프라인 다음 달. 예.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선 이제 그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활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앱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개인별로 하실 수 있고 조금 어려우신 분이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신청을 하면은 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되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오시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에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처음으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이제 충전이 돼 있는 카드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충전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는 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영월 별빛 고온카드 이것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이 별빛 고온카드를 좀 몇 분 정도가 현재 이미 또 지급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많이 발급이 되었고요. 네.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잠깐만요. 예. 자료를 보시고요. 잠깐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좀 많이 지급 받으셨다. 지금 그렇게 좀 참고하겠고요. 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미 기존의 이 별빛 고온카드를 지급받으신 분들은 충전을 바로 이제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이 지급을 따로 받으셔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28일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 달은 오프라인. 결국 이제 또 없는 분들 방문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이 나가서요. 지금 이제 자료 보니까 한 3만 2천 매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3만 2천 장이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처음에 만드는 게 2019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요.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횡성 군문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주민 수가? 저희들 4만 8천 정도 됩니다. 4만 8천 중에서 3만 명이 넘고. 3만 8천. 전체 주민 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미 카드 발급을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건 뭐 소득 기준이라든지 뭐 연령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뭐 전혀 구분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만 원씩 이 4만 명 가까운 주민들에게 다 지급을 한다는 건데 전체 지원금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이번에 투입되는 거죠? 약 76억 원 정도 되죠. 3만 8천 명에서 20만 원씩 나가게 되면 그 정도 될 계획입니다. 76억 원. 이게 또 지역의 어떤 규모로 봐서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 재정에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군 예산을
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2021년도 재정 상황을 판단해 보면 한 이제 순생의 잉여금이 약 85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서요. 네.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별도 뭐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에 이제 부담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이제 선별 지원에 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경제 유발 효과, 좀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네. 두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번에 또 영월 별빛 고금카드로 이제 충전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네. 이 지역 경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3차에서 가는데 이제 순수하게 100%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 것처럼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경제 유출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이제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유흥업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슈퍼마켓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사행성 뭐 이런 데는 이제 제한이 됩니다. 네, 대형 슈퍼마켓은 또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향후 또 이제 접수 기간도 있고요. 네네. 지금 지급 계획 또 이제 우리 주민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점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 이제 지급하는 안정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제 주민분들한테 많은 희망이 좀 불씨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제 잘 대응해 주시면 어쩌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일상 회복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방역 지침 네.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에 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엄재만 경제고용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국관광공사가 2월에 가볼 만한 곳, 전국의 여행지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원주시의 황둔 삼송마을이 그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매월 추천 여행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좀 어떤 곳들이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까? 네,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가볼 만한 여행지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는 겨울 체험마을을 여행 테마로 선정해 총 6개의 장소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원주의 황둔 삼송마을과 평창 되갈령 눈꽃마을과 하늘목장, 충남 청양의 알프스마을, 충남 예산의 슬로시티 대흥, 경남 김해의 클라우드베리, 제주의 청수마을 이렇게 6곳을 추천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들인데요. 원주 황둔 삼송마을은 쌀 찐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따끈한 찐빵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맞춤형 여행지입니다. 황둔 삼송마을 뒤로는 치악산과 가막산이 보여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백년초와 호박, 파프리카를 넣어 여러 색을 가진 빵에 팥과 함께 고구마로 소를 넣은 쌀찐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안효원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매월 시기에 맞는 가볼 만한 여행지를 선정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 2월의 테마는 겨울 체험 여행이었는데요. 겨울에 호호 불어가며 먹는 쌀찐빵 만들기 체험이 이 계절에 딱 맞는 체험이어서 많은 여행 전문가분들이 원주 황둔 삼송마을의 쌀찐빵 체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자리 잡은 황둔 삼송마을은 치악산과 가막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마을로 주변에 서만이 강이 흐르는 해발 400에서 500m 중고랭지 청정 지역이고요. 맛있고 건강한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매월 선정되는 추천 가볼 만한 곳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집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황둔 삼송마을이 가볼 만한 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또 이제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인데, 뭐 추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둔 삼송마을은 좋은 풍경과 먹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과정을 신청하면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찐빵의 역사와 재료, 그리고 우리 농촌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설명을 재미난 퀴즈와 함께 진행하고요. 교육을 듣고 나면 마을에서 키운 농산물로 만든 반죽과 팥소로 직접 찐빵을 빚을 수 있습니다. 찐빵을 빚고 숙성하고 찌기를 거쳐 찐빵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찐빵이 숙성되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지역 농산물로 만든 식사를 즐기거나 마을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마을 산책 코스는 3코스가 있는데요. 관광공사는 이 중 피노키오 숲을 방문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숲속 놀이터와 측백나무 미로를 볼 수 있고, 또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숲 탐험과 명상 체험을 할 수 있어 피노키오 숲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황둔 삼송마을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즐겁고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또 우리 손녀, 손자들 같이 오니까 이게 공감대가 되고 재미있었어요. 아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찐빵 만들어서 저희가 지네가 만드는 게 나오니까 신기해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찐빵을. 이거는 오빠가 만들었어? 이러고 이제 지네끼리 아직 집에 가서도 지네가 만드는 거 싸가져 온 거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드시지 말래. 지가 가져간다고. 그럼요. 전 이제 손주, 손녀들 데리고 또 오고 싶어. 찐빵 체험 말고 다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황둔 삼송마을 이제 신림면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신림면 좀 다른 볼거리도 많이 있고요. 또 찐빵 만들기 외에도 할 만한 체험이나 또 들릴 만한 장소가 많이 있죠. 네, 황둔 삼송마을에는 솔방울 공예나 손거울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봄에는 파프리카 온실에서 파프리카 수확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그만 인공연못에서 송어 잡기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황둔 삼송마을 근처에는 근대 문화유산인 용암리 용서막 성당이 있습니다. 1915년에 세워진 성당인데 지금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황둔리 고파나 박물관을 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티베트와 몽골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고파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여행지로 선정돼 벌써 삼송마을 체험 프로그램 예약은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선정하는 추천 여행지뿐 아니라 비대면 안심관광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하고 싶지만 코로나 확산이 걱정되는 분들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여행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시다가 이 쌀이 치제를 걸으셔도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행정구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이제 그 종교가 천주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 용수막 성당과 함께 또 충북 제천의 배론성지, 주무트 성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방문하셔도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황둔 삼송마을에 방문하시면요, 겨울 특별한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 바로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또 여행 추천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원 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서 30분 내에 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0.8%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타 광역시도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반영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은 물론 춘천 철원과 속초 고성, 철원 포천, 양구 영천, 고성 강화간 고속도로의 시급성이 수치로 입증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전체 면적 대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지역의 비율은 2019년 기준 40.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충남이 91.7%, 충북의 경우 89.3%, 전북 88%, 경남 82.2%, 경기 82%로 대부분 강원 지역의 2배를 넘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2015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지역이 31.7%였고 4년간 9.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경북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지역은 28.6%, 충북 21.8%, 충남은 12.2%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의 고속도로망이 워낙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확충마저 더딘 셈입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욱더 그 정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면적 위주로 얘기했는데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시군 이제 지자체 수로 따져 보면요, 7곳이나 되는군요. 태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역시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은 5곳, 경북과 경기는 각각 3곳이었는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드시 우선 선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당시에도 반영 사업의 21%만이 실제로 추진됐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연내 예타 대상 노선을 선정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전략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영월 중심으로 이 제천에서 또 영월까지 또 영월에서 삼척까지 또 양방향 동시도 착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내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국 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1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이 소비자들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사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조와 사측, 정부 간의 대화 부재 속에 애꿎은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접수된 도내 택배 관련 소비자 민원은 40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CJ 대한통운의 배송 취소, 지연 등과 관련됐습니다. 홍천의 한 고령층 소비자는 의약품 배송이 지연돼 건강 유지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군과 센터에 민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파업에 참가한 CJ 대한통운 강원지부의 조합원은 춘천과 강릉, 동해, 삼척, 인제, 양구, 평창, 철원 등 8개 시군의 택배기사 170명입니다. 이 중 40%가 몰린 춘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그 설 명절 때 원래 이제 택배 수요가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파업과 맞물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뭐 주문 상품을 거주 지역에 따라서 2주에서 4주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또 하소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물건들이 경기도 물류센터에 2주째 묶여 있거나 지난해 12월 말에 주문한 도서 상품을 연겁 후 주문 취소당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물량이 우체국 택배 등으로 넘어가면서 타 택배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강릉의 한가 업체들은 집화 제한에 걸린 주문 상품을 매일 우체국 창고에 가서 접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한데요.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CJ 대한통운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며 강원지부도 참가 예정입니다. 정일선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송 문제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화물 이제 배송만이 아니고 이거 이제 그 화물차 이제 싣고 또 이제 분류하고 할 때 이 부분까지도 이제 배송 기사들이 함께하면서 좀 너무 일이 힘들다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상황 좀 빨리 속히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이 강원도는 휘발유 가격이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죠. 오피넷을 보면은 이달 기준으로 강원도 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에 1,687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어느 정도 유류세 상승이 완화되었었습니다만 그 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강화 또 미국 한파 등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유류 가격까지도 이렇게 정말 치솟으면요 더욱더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라도 좀 빨리 속히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구성의 문수연,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